블랙베리 키보드 특허를 지키려다 몰락한 기업. 2000년대 초반 블랙베리는 비즈니스맨들의 필수품이었다. 블랙베리 폰은 실시간 이메일 기능과 쿼티 키보드로 강력한 팬층을 형성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블랙베리는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물리 키보드 특허, 바로 이것이 블랙베리의 몰락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 블랙베리 비즈니스 시장을 장악하다. 1999년 블랙베리는 세계 최초로 실시간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블랙베리 폰은 보안이 뛰어나고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물리 키보드였다. 당시 대부분의 휴대폰은 숫자, 키패드를 사용했지만 블랙베리는 컴퓨터 자판과 같은 쿼티 키보드를 적용하며 시장을 선점했다. 블랙베리의 물리 키보드는 단순한 입력 장치가 아니었다. 블랙베리는 초창기부터 비즈니스 사용자를 겨냥하며 신뢰성과 빠른 타이핑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블랙베리 키보드의 특징, 쿼티 배열. 기존의 피처폰과 달리 컴퓨터 키보드처럼 A부터 Z까지 모든 키를 제공했다. 숫자 키패드 방식에서는 시를 입력하려면 이 버튼을 3번 눌러야 했지만 블랙베리에서는 한 번의 키 입력만으로 정확한 문자 입력이 가능했다. 기업 임원, 기자, 변호사,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이 빠른 타이핑 속도를 선호했다. 물리적인 클릭감과 피드백. 블랙베리의 키보드는 작지만 확실한 클릭감을 제공했다. 얇고 민감한 터치스크린 키보드와 달리 실제 버튼을 누르는 촉각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오타를 줄이고 안정적인 입력이 가능했다. 특히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빠르게 입력하는 방식이 최적화되어 있어 블랙베리 타이핑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다. 기업과 정부에서 선호한 보안성. 블랙베리 키보드는 보안성과도 관련이 있었다. 터치스크린 키보드는 화면을 통해 입력 패턴이 쉽게 노출될 수 있지만 물리 키보드는 비밀번호 입력 시 화면에 흔적이 남지 않아 보안성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보안 문제로 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블랙베리를 공식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짧은 이동거리와 편의성. 노트북의 키보드 트래블처럼 블랙베리 키보드도 손가락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도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버튼의 돌출된 디자인과 특유의 곡선형 키캡은 사용자가 손끝으로 위치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장문의 이메일을 주고받아야 하는 기업 사용자들에게 블랙베리의 키보드는 효율적인 업무 도구였다. 2007년까지 블랙베리는 스마트폰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도 블랙베리를 애용하며 대통령의 휴대폰으로 불릴 정도였다. 2007년 아이폰의 등장과 블랙베리의 위기. 하지만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아이폰은 완전한 터치스크린을 적용하며 키보드를 완전히 없앤 형태였다. 애플은 이를 통해 더 넓은 화면과 직관적인 UI를 제공했고 사용자들은 점점 터치스크린 스마트폰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블랙베리는 물리 키보드가 최고의 입력 방식이라고 믿었다. 경영진은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절대 키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이폰의 터치스크린 방식을 무시했다. 이 결정은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다. 블랙베리 키보드의 한계점. 화면 크기의 한계. 블랙베리는 물리 키보드를 유지하면서도 스마트폰 화면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아이폰은 물리 키보드를 제거하며 3.5인치 대형 화면을 제공했지만 블랙베리는 물리 키보드가 화면 공간을 차지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터치스크린과의 경쟁.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이 등장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터치스크린 키보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블랙베리 키보드는 타이핑이 빠르지만 스마트폰 시장이 변하면서 소비자들은 넓은 화면과 직관적인 터치 조작을 선호하게 되었다.
개발자들의 외면. iOS와 안드로이드의 터치스크린 환경이 표준이 되면서 앱 개발자들은 블랙베리 키보드를 고려한 UI 개발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 결국 블랙베리는 점점 더 시장에서 고립되었다. 블랙베리의 잘못된 선택, 키보드 특허를 고집하다.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급성장하며 모두 터치스크린을 표준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블랙베리는 여전히 물리 키보드 방식을 유지했다. 블랙베리는 2010년 뒤늦게 터치스크린과 키보드를 결합한 모델을 출시했지만 이미 시장의 흐름은 터치스크린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결정적으로 블랙베리는 물리 키보드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쟁사를 압박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오히려 블랙베리의 몰락을 가속화했다. 2012년 블랙베리는 키보드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과 삼성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소송전이 길어지는 사이 블랙베리의 시장 점유율은 5% 이하로 급락했다. 2016년 결국 블랙베리는 스마트폰 사업을 중단했다. 블랙베리의 마지막 시도, 운영체제 경쟁에서 패배하다. 블랙베리는 2013년 자체 운영체제인 블랙베리 10을 출시하며 안드로이드와 iOS에 맞서 싸우려 했지만 개발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앱 개발자들은 이미 iOS와 안드로이드에 집중하고 있었고 블랙베리의 생태계는 점점 축소되었다. 결국 블랙베리는 2016년 스마트폰 제조를 포기했고 2017년부터는 자사의 브랜드만 라이선스 형태로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2007년에서 2009년 아이폰 등장 후 블랙베리의 첫 번째 위기. 2007년 애플이 첫 번째 아이폰을 발표하며 스마트폰 시장이 재편되기 시작했다. 블랙베리는 여전히 키보드 기반 스마트폰에 집중했지만 아이폰의 터치스크린 방식이 주목받으면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블랙베리는 처음에는 아이폰을 무시했다.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물리 키보드를 선호할 것이다라는 논리가 경영진을 지배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터치스크린 스마트폰을 선택하면서 블랙베리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2010년 블랙베리의 첫 번째 터치스크린 결합 모델 출시. 2010년 블랙베리는 처음으로 터치스크린과 키보드를 결합한 모델 블랙베리. 이 모델은 슬라이드 방식으로 키보드를 감출 수 있는 형태였다. 하지만 무겁고 두꺼운 디자인, 부드럽지 않은 슬라이드 기구 때문에 소비자 반응은 좋지 않았다. 이미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블랙베리는 터치스크린 스마트폰 경쟁에서 점점 밀려났다. 2012년 블랙베리의 시장 점유율 급락. 블랙베리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5%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급성장하며 블랙베리는 더 이상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류가 아니게 되었다. 블랙베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블랙베리 10 운영체제를 개발했지만 앱 개발자들의 외면을 받으며 실패했다. 결국 블랙베리는 키보드 특허를 활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택했다. 2012년 블랙베리는 애플과 삼성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키보드 및 모바일 입력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블랙베리의 마지막 승부수, 하지만 실패. 블랙베리는 2013년 블랙베리 G10과 Q10을 출시하며 다시 한번 터치스크린과 키보드를 결합한 모델을 선보였다. 하지만 이미 스마트폰 시장은 iOS와 안드로이드가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고 블랙베리 스마트폰은 더 이상 매력적인 제품이 아니었다. 판매량은 급감했고 2013년 9월 블랙베리는 회사 매각을 고려할 정도로 위기에 빠졌다. 2016년 블랙베리 스마트폰 사업 중단. 2016년 블랙베리는 결국 스마트폰 제조 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블랙베리는 하드웨어 제조를 포기하고 브랜드 라이선스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블랙베리 브랜드의 스마트폰은 중국의 TCL에서 제작 및 판매하는 방식이 되었다. 결론,
기술을 고집하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블랙베리는 물리 키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은 변했고 사용자의 니즈도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블랙베리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라졌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기존 기술을 지키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적응하는 것, 그것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다. 과연 다음 시대에는 어떤 기업이 블랙베리처럼 사라질 것인가?